지난해 오송 참사 이후 홍수를 막으려면 미호강 바닥을 준설해야 한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고 피해가 크다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이장섭 전 의원이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집중 인터뷰했습니다. 충주시가 농촌 지역에서 택시처럼 버스를 호출하는 콜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청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공연 문화 불모지였던 제천 지역에 다음 달 예술의 전당이 문을 엽니다. 공연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데스크 충북 진행을 맡게 된 김영일입니다. 충북도민들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발로 뛰는 MBC 충북 기자들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오송 참사를 겪은 충청북도가 올해는 수해를 막겠다면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호강을 깊게 파고 폭을 넓혀 강물이 넘치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요. 환경단체에서는 아무리 강바닥을 파도 다시 쌓일 것이라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수해 관련 대책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미호강을 깊게 파고 폭을 넓혀 많은 양의 비가 와도 넘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오송과 강내를 잇는 5.5km 거리 미호강 구간에 116억 원을 들여 준설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가 얽힌 제방 건설과 달리 기존의 하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물이 흘러갈 때 거치는 부분이 적게 빨리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도 계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준설이라든가 미호강 하류 강 바깥 1.68km 구간에는 제방도 쌓고 있습니다. 기존 350m보다 1.7배 넓은 610m 강폭으로 물길을 넓히는 공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흙을 쌓고 다지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미호강 인근이 취약해 제방과 준설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강으로 흘러드는 부분에서의 많은 침수 위험 같은 것들이 지금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심각한 또 중요한 그런 취약점으로 생각하고 반면 환경단체는 강 바닥을 준설하는 건 효과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강 밑을 파도 모래와 흙이 다시 쌓여 예산만 낭비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보고서에는 준설 이후 5년 동안 금강 바닥에 쌓인 모래가 준설량 대비 30%에 육박했습니다. 준설 공사 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하천을 준설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들의 서식 공간도 있고 다른 수많은 것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다 쉽게 얘기하면 정리하는 거죠. 안전에는 지나침이 없다는 충청북도와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환경단체. 답을 가를 판단은 환경부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화제와 관심의 대상인 인물을 만나 속 깊은 얘기를 들어보는 오늘 이 사람을 새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첫 인물은 얼마 전 임기를 마친 이장섭 전 국회의원인데요. 다음 지방선거, 특히 충북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 전 의원을 이병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수회로 이장섭 전 의원은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들의 대변자였구나라는 부분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내 개인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나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들, 이런 걸 하게 됐죠. 국회의원 보좌관과 청와대 선임 행정관,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거쳤던 만 61세 정치인. 다음 행보는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 정치에 남아 있는데 2년 후에 지방선거를 바라볼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재 상황도 보고 저의 어떤 생각의 깊이도 조금씩 심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뒤 지방선거 때 만약에 선출직으로 나서신다면
도지사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라는 것에는 거기까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충청북도 부지사를 2년 넘게 하면서 그 지방 행정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이 있고 또 애정도 있는 곳이 충청북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년 뒤 경쟁자일지도 모를 김영환 현 지사의 도정에 대해선 열정과 순발력을 큰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이런 점은 아쉽다고 평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바위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즉 어떤 대기업이 온다든지 이런 충청북도의 총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들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 도정에서 눈에 띄게 좀 나타나지 않는다. 평생의 동지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에서 신진에게 패한 그의 다음 역할도 물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자리고 큰 자리입니다. 이 생각보다 그런 경험들은 그래서 거의 노영민 실장이 유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향후에 어떻게 그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줄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 명으로 돌아왔지만 다음 행보를 기약하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제가 더 큰 힘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정말 감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이 22대 국회에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를 비롯한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소멸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22대 국회는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연 30조 원 이상 확대,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 등을 요구했습니다. 분병과 쓰레기를 담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충북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오물풍선 2개를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음성군 감곡면과 충주에서 잇따라 발견해 수거했습니다. 지난 1일 이후 청주와 충주, 제천 등지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풍선은 모두 10개입니다. 한편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버스가 자주 들어가지 않는 농촌 지역에 전화나 휴대전화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는 콜버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충북에는 청주에 이어 2번째인데 시범 운영을 거쳐 충주 모든 읍면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30여 가구가 사는 충주의 한 마을회관. 마을 이장이 전화로 버스를 호출합니다. 면사무소 갈 건데요. 콜버스 좀 보내주세요. 마을회관 앞에서 사시는 거 맞으세요? 네. 혼자 가시고요. 아니요, 여기 어르신들 몇 분 계세요. 얼마 후 면사무소에서 대기하던 콜버스가 마을회관에 도착하고 어르신들을 태우곤 면사무소까지 운행합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하루 5회 미만인 읍면의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한 충주의 콜버스 제도입니다. 할머니들이 이제 자기 차가 없으니까 우리 면 소재지에 있는 병원을 갈 때 너무 좋을 것 같고 예방접종하러 갈 때도 좋을 것 같고. 전화나 휴대전화 앱으로 1시간 전에 호출하면 콜버스가 각 읍면 내에서 지정된 승강장까지 태워다 줍니다. 요금은 기존 마을버스 요금으로 성인 기준 현금은 1,000원, 카드는 900원을 그대로 받는데 운행은 기존 시내버스 회사 2곳이 맡았습니다. 15인승 버스를 개조해 8명까지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 지정 택시와 달리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 가능하고 승강장을 경유해 추가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소원면 9개 마을과 산천면 5개 마을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 충주시는 올해 말까지 전체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1단계에는 대소원면과 산청면 2개 면을 했는데요. 8월 달에는 4개 면을 더 추가하고 11월 달에는 충주시 13개 읍면 전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주시는 이용률 저조 등의 이유로 오는 8월부터 7개의 기존 마을버스 노선 운행을 종료하고 오늘부터 4개의 시내 소순환 노선을 새로 도입하는 등 일부 중복 노선을 축소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그동안 마땅한 공연장이 없어 대형 뮤지컬과 클래식 공연이 어려웠던 충북 북부 지역에 최신 공연장이 들어섰습니다. 객석보다 넓은 무대 덕분에 여러 형태의 공연이 가능해졌고 다양한 설비도 갖춰질 수 있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다음 달 정식 개관하는 제천 예술의 전당. 1층과 2층을 합쳐 799석의 객석을 갖췄습니다. 사각을 없애서 어느 자리에서도 무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층 객석에선 관객 안전과 공연 집중을 위해 난간이 자동으로 오르내립니다. 객석의 면적은 747제곱미터지만 무대는 이보다 큰 925제곱미터. 객석에서 보이는 무대보다 양쪽으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공연 성격에 따라 미리 무대 장치를 만들어 들어오고 나갈 수 있고 다양한 장비와 많은 인원 투입이 가능합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보다 객석 규모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무대만큼은 뒤지지 않습니다. 수준 높은 연주를 위해 한 대 3억 2천만 원 상당의 피아노까지 갖췄습니다. 당초 설계가 대형 뮤지컬도 가능하게끔 이 극장이 지어져서요. 클래식 그리고 연극 그리고 다양한 다원 예술까지도 다 무대 극장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상업적 수익성을 위해선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이 필요하지만 지역적 특성과 예산을 고려해 800석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현재 예상하는 1년 운영비는 25억 원. 이 가운데 10억을 프로그램 운영에 드릴 계획입니다. 구도심 활성화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광장을 중심으로 또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 중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저희 제천예술의 전당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서울이나 원주 등으로 공연을 보러 다녔던 지역민들에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시민들이 찾아가서 외지로 가지 않고 제천에서 얼마든지 좋은 공연들을 볼 수 있다는 거. 문화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좋은 공연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천시는 이번 달 2차례의 시험 공연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다음 달 정식 개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영동과 청주 오창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적격성 조사에서 영동 오창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종합평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영동 오창 고속도로는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하게 됩니다. 등산 중 크게 다친 80대를 소방당국이 드론으로 구조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달 31일 아침 6시 50분쯤 제천시 봉양읍 구악산에서 80살 등산객이 조난됐다는 신고를 받고 드론으로 수색해 골절로 쓰러져 있던 신고자를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와 통화하며 수색 드론의 사이렌 소리를 통해 위치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청주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우 판사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31살 여성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남성이 사건 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천연물 산업 거점을 조성합니다. 제천시는 천연물 재배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주기의 산업화를 완성하는 컨트롤타워로 우수한 입지 조건과 인프라, 조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 원과 도비 45억 원을 확보했고 오는 2028년까지 350억 원을 투자해 제2바이오밸리 내 천연물 소재 허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신임 사무처장에 유재원 전 기획조정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유재원 사무처장은 세광고와 충북대를 졸업하고 2002년 한나라당에 입사했으며 중앙당 원내 행정국장과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충북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